두둥, 두둥. 영단어! 이제까지 이런 단어는 없었다. 용단어가 여러분의 단어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LLOW로 끝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아시죠?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비입니다. 옛날 옛적에 제비 한 마리가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영어로 swallow입니다.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이사 갈 때가 됐는데 어디서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제비는 동료들에게 물어봅니다. Hey bro, 어디 동네가 좋을까? 동료는 fellow입니다.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따라와 짜샤, 형아가 알려줄게. 동료들은 살기 좋은 곳이 있다고 따라오라 합니다. 따라가다, follow,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따라갑니다. 동료를 따라가다 보니 얕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가까이 있어 제비는 좋아합니다. 얕은, shallow입니다.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또한 낮은 담장에 있는 집과 높은 담장에 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집을 선택하실 겁니까? 저라면 낮은 담장의 집을 선택하겠습니다. 높은 집은 우리 집 쳐다보지 마. 보지 말라고 하고 말하는 집입니다. 낮은 담장의 집은 언제든지 들어와 라고 할 수 있겠죠. 집 옆에는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윌로우입니다.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자랍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부드럽다는 뜻에서 부들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를 보면 왠지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 멜로우입니다.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집 안을 보니 여름이라 더운지 흥부는 대나무로 엮은 속이 빈 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속이 빈, hollow,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그럼 베개는 영어로 뭘까요? pillow, 베개입니다.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흥부가 제비에게 들어오라고 허락합니다. 허락하다, allow입니다.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새끼를 낳은 제비는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 줍니다. 이가 없는 새끼들은 먹이를 씹지 않고 삼킵니다. swallow, 명사로 쓰일 때는 제비이고 동사로 쓰일 경우는 삼키다입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누구랑 있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둥, 두둥. 영단어! 이제까지 이런 단어는 없었다. 용단어가 여러분의 단어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근 포트를 이용하여 외워보겠습니다.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항구입니다. 항구는 영어로 포트입니다. 스펠링은 PORT입니다. 옛날 항구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해안 가까이 오면 배 밑부분이 땅에 닿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기둥들이 윗판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서포트, 아래에서 떠받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지하다, 지원하다, 부양하다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공기 중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곳을 공항이라고 하죠. 공항은 영어로 에어포트입니다. 항구나 공항을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필요하죠. 패스, 통과하다의 뜻의 단어와 항구가 만나 여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권은 패스포트입니다. 한국은 원재료를 수입해서 만들고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기도 합니다. 임포트라는 단어는 항구 안으로 배가
들어온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명사로 쓰일 경우 수입, 동사로 쓰일 경우 수입하다입니다. 배가 항구 밖으로 나갑니다. 엑스포트는 명사로는 수출, 동사로는 수출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명사의 발음과 동사의 발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사는 export이고 동사는 export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은 들어보셨나요? 트랜스는 다른 장소,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전미사이고 젠더는 성을 말합니다. 트랜스포트도 항구에서 항구로의 장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송, 수송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트랜스포트는 영국식이고 트랜스포테이션은 미국식 표현의 단어입니다. 동사로 쓰일 경우 영국, 미국 둘 다 트랜스포트를 씁니다. 뜻은 운송하다, 수송하다입니다. 이렇게 수입, 수출을 할 때 물품에 대한 보고를 세관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에서 발표합니다. 신고한 내용으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포트, 보고하다, 발표하다의 뜻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부모님께 보고해야 하므로 리포트는 성적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휴대용 컴퓨터나 휴대용 셀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러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러블, 휴대가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의 큰 문을 지나 여러 권의 책들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어떤 정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통계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수입과 수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문, 입구를 의미하는 단어는 포럴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수출 품목 전체에 대한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프로포션입니다.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은 반도체였고요.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석유입니다. 부분은 일반적으로 파트를 씁니다. 포션도 부분에 대한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파트와 차이를 둔다면 음식의 1인분, 2인분을 얘기할 때 쓰인다는 것입니다. 두둥, 두둥. 용단어! 안녕하세요, 용단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드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강 주변에 갈대밭 있는 거 보셨죠? 이 갈대밭을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갈대는 weed입니다. 갈아엎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seed는 명사로는 씨, 씨앗을 뜻하고 동사의 뜻으로는 씨앗을 뿌리다입니다. 시간이 지나 싹이 나오고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콩만 자라는 건 아니죠. 잡초들도 옆에서 자랍니다. weed, 명사로는 잡초, 동사로는 잡초를 뽑다입니다. 잡초는 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초를 뽑는 행위를 합니다. did, 행위입니다. 어느새 콩이 다 자랐습니다. 콩은 먹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need, 명사의 뜻으로는 필요, 욕구이고 동사의 뜻으로는 필요하다입니다. 콩을 수확하고 나면 줄기가 남습니다. 그냥 버릴 수는 없죠. 소에게 먹이로 줍니다. feed, 먹이를 주다입니다. 소 주인이 나타납니다. 되새김질하는 소에게 물어봅니다. 맛없냐? 먹고 있던 소는 반응을 합니다. 맛있겠냐? 줄기가 질겨. 다시 만들어 와. 피드백, 반응입니다. 갑자기 소가 고백합니다. 사실 나 위가 4개야. 소화 잘 시키려고 되새김질도 해. 헐. indeed, 사실, 실은 뜻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생으로 주지 마라. 알겠어. indeed의 또 다른 뜻은 정말, 확실해입니다. 소의 충고, 경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먹이를 끓여서 줍니다. heed, 주의를 기울이다입니다. 지금까지 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였습니다.
두둥, 두둥. 영단어. 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암기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은 올로 끝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fall입니다. 가을이 오면 산들이 온통 완전히 울긋불긋해집니다. 올은 부사로는 온통 완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낙엽이 떨어집니다. 가을은 fall이었죠. 같은 모양이지만 동사로 쓰일 경우 뜻은 떨어지다입니다. 이 뜻을 확장해 보면 낙하물, 복수로 쓰면 폭포 또는 감소, 하락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를 할 수 있는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키가 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키가 큰 톨입니다. 이 친구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농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올은 여기서 모든이란 뜻입니다. 금세 농구와 사랑에 빠집니다. fall이 또 나왔네요. 여기서는 빠지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fall은 모양은 똑같지만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농구를 합니다. all2는 너무나도 대단히란 표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농구를 합니다. all days는 매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입니다. all day는 하루 종일입니다. all days와 all day 차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미친놈이라고 부릅니다. call A, A를 B라고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가 농구를 하자고 전화를 합니다. call,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전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학교 복도에 들어갑니다. 복도는 홀입니다. 복도에 있는 사물함에서 농구공을 꺼냅니다. 공은 볼입니다. 학교 벽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은 wall입니다. 농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fall, 이번에는 넘어지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fall과 all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양은 같지만 누구와 있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암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영어 단어 암기에 도움이 되는 용 단어였습니다. 두둥, 두둥. 영단어. 안녕하세요. 영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농구 시리즈 2탄입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이 노래는 슬램덩크 OST 너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가수 박상민 씨가 부른 노래이죠.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셉트로 끝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슬램덩크란 만화 영화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저도 학창시절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덩크를 하는 NBA 선수들을 보면서 개부러워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덩크는 알고 계시죠? 농구대에 공을 힘껏 쳐넣습니다. 보고 있으면 큰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강백호라는 학생은 슬램덩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농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except, 제외하고는 뭐뭐 외에는 뜻으로 쓰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except for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야 하고 except가 접속사로 쓰일 경우에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점입니다. 농구의 개념조차도 모르지만 팀의 주장, 최치수의 동생, 최소연을 좋아하는 마음에 팀에 들어가고 싶다 합니다. 컨셉트, 개념입니다. 슬램덩크를 할 수 있다는 재능을 인정받아 팀에 받아들여집니다. accept는 인정하다,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연습 경기 중 상대 팀의 앞을 가로막고 공을 가로채야 하는데 억지로 공을 뺐습니다. intercept, 가로막다, 가로채다의 뜻입니다. 심판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소연이에게 잘 보이고 싶고 팀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강백호는 안 감독님의 교훈, 행동 수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하나 몸으로 체득한 강백호는 팀에서 중요한 선수가 되어갑니다. 프리셉트, 수칙, 계율,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화를 보고 저는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단어 암기에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신다면 영어 단어의 강백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감독님의 명대사죠.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다. 멋진 대사죠.
지금까지 영어 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였습니다. 두둥, 두둥. 용단어. 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퍼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나 상의할 게 있어요. 애들은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저만 없어요. 저도 사주세요. 컨퍼는 상의하다입니다. 컨퍼런스는 컨퍼의 명사형이고 학회, 회의, 회담이라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라. 아빠 생각은 좀 다른데. 디퍼는 다르다란 뜻입니다. 디퍼런트는 다른이란 뜻의 형용사이고 디퍼런스는 차이, 차이점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중학생이 되면 그때 사줄게. 컨퍼는 상의하다는 뜻도 있지만 자격, 상 등을 주다, 수여하다 뜻도 있습니다. 정말 꼭 사줘야 해 라고 넘어갑니다. 디퍼는 미루다, 연기하다 뜻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조르기 시작합니다. 사달라고 좀 사줘. 서퍼는 자동사로는 시달리다, 고통받다, 타동사로는 겪다, 당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특별 할인을 한다는 대리점을 발견합니다. 어퍼는 명사의 뜻으로 특별 할인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짧은 기간에 하는 할인을 말합니다. 핸드폰 케이스, 이어폰도 제공한다고 써 있습니다. 어퍼는 제공하다, 내놓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게 안으로 자신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아들에게 시달려서 힘들었나 봅니다. 직원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찾고 계신 물건 있으신가요? 네, 핸드폰을 보러 왔습니다. 핸드폰 매장은 저쪽입니다. 리퍼나 단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형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리퍼 A to B, A를 B로 보내다, 알아보도록 하다의 뜻입니다. 핸드폰 매장 직원은 이번에 삼성폰이 30% 할인도 해주고 이어폰, 케이스도 드린다고 언급합니다. 이번에 리퍼는 자동사로 언급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리퍼 to 명사 형태로 쓰셔야 합니다. 또한 리퍼 to A as B, A를 B라고 언급하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이폰이 더 좋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프리퍼는 선호하다입니다. 아버지 말에 직원은 홈페이지 댓글을 보여줍니다. 댓글을 인용해서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댓글을 참고합니다. 리퍼는 언급하다 뜻도 있지만 이번에는 인용하다, 참고하다의 뜻입니다. 결정 못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펀치를 날립니다. 구매를 결정하시면 무선 충전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어퍼, 이번 뜻은 제안하다, 제의하다 뜻입니다.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는 구매를 결정합니다. 마침 집에 가보니 아들이 자고 있네요. 데이터를 옮기려고 폰을 가지고 나옵니다. 트랜스퍼, 옮기다 뜻입니다. 확장해보면 직장을 옮기다, 학교를 옮기면 전학 가다, 대중교통에서 쓰이면 갈아타다, 환승하다, 병, 질병을 옮기다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셀폰이 잠겨 있네요. 비번이 뭐더라? 아들의 생일, 전화번호, 엄마의 전화번호를 눌러보지만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아빠 생일을 눌러봅니다. 헉! 아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인포, 추론하다입니다. 두둥, 두둥. 용단어. 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페어로 끝나는 단어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동차들이 달립니다. 급출발, 급제동을 많이 할수록 타이어는 벗겨집니다. 페어, 벗기다, 깎다, 축소하다, 감축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펑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된 스페어 타이어를 트렁크에서 꺼냅니다. 프리페어, 준비하다, 대비하다 뜻입니다.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합니다. 스페어는 여분이,
예비용에 남는 뜻입니다. 차를 타고 타이어 대리점까지 갑니다. 여러 가지 타이어를 비교해서 구입을 합니다. compare, 비교하다, 비유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외워보겠습니다. 운행하다 보면 벗겨지는 타이어, 페어, 펑크에 대비해서 준비해야겠죠. 프리페어, 그리고 여분의 스페어 타이어, 마지막으로 새 타이어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타이어들과 비교해야겠죠. 컴페어, 비교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영단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였습니다. 두둥, 두둥. 용단어! 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은 앞의 영상에 이어 타이어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이 마스코트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스코트의 이름은 비맨덤인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건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의 마스코트입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는 미슐랭이라는 형제입니다. 미슐랭이란 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 맛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초기 이 회사는 타이어를 사면 잡지를 하나 주었는데요. 그 잡지에는 맛집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 미슐랭 맛집들입니다. 그런 연관이 있었군요.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달리다 보면 자동차 바퀴들이 피곤해지겠네요. 타이어는 피곤해지다, 피곤해지게 만들다 뜻입니다. 너무 피곤한 타이어는 은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retire의 뜻은 은퇴하다입니다. 타이어 가게에 가면 비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몸이 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타이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entire의 뜻은 전체의 온입니다. 비밴덤의 복장은 타이어였군요. attire의 뜻은 의복, 복장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타이어가 하얀색이냐? 초창기 타이어는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얀색 타이어는 성능이 좋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본블랙이라는 탄소 분말을 사용하면서 타이어의 수명과 성능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검정색이 되었습니다. 타이어들이 쉬고 있네요. 타이어는 동사로는 피곤해지다 이고 명사로는 타이어입니다. 영국에서는 타이어를 T, Y, R, E 로 씁니다. 뜻은 똑같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을 놀리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봤는데 살이 많이 쪘네요. 야, 너 배 왜 이래? 새 타이어 하나 장만했냐? 하아. 사타이어의 뜻은 풍자입니다. 여기 6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복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들이 달리면 피곤해지다 타이어입니다. 너무 피곤해져서 은퇴를 합니다. retire. 타이어 가게에 가면 이 마스코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복장이 타이어입니다. 전체는 entire이고 복장은 attire. 타이어는 tire입니다. 배가 나온 친구에게 새 타이어 장만했냐 놀리는 말. 사타이어는 풍자입니다. 두둥, 두둥. 용단어! 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은 OLE로 끝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골프 경기는 전체 18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홀의 뜻은 전체의, 전부의, 모든, 온전한 뜻입니다. 18개의 홀마다 막대기가 꽂혀 있습니다. 폴은 막대기, 기둥, 장대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남극, 북극의 극을 얘기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남극은 사우스 폴이고 북극은 노스 폴입니다. 이 막대기의 역할은 그린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롤의 뜻은 역할입니다. 그 막대기 아래는 구멍이 있습니다. 홀의 뜻은 구덩이, 구멍입니다. 또 다른 뜻은 작은 짐승이 사는 굴입니다. 오락실에서 두더지 게임 한 번씩은 해보셨죠? 골프장 구멍 안에도 두더지가 살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몰은 두더지란 뜻입니다. 버디 찬스가 왔습니다.
실패네요. 프로 골프 선수들의 실력은 비등비등합니다. 결국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번 실수는 멘탈을 나가게 만들어서 다음 경기에서 또 다른 실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골프는 멘탈 게임이라고 합니다. 승부를 결정하는데 유일한 기술은 정신력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소울은 유일한 단 하나의 뜻입니다. 이러한 멘탈 게임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만이 단독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울의 이번 뜻은 단독이입니다. 한 경기를 치르는데 5시간은 걸어야 합니다. 발바닥이 많이 아프겠죠? 소울의 이번 뜻은 발바닥입니다. 5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면 얼굴에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프 치실 때 꼭 선크림 바르세요. 모래 이번의 뜻은 점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였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전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전체는 홀, 홀마다 꽂혀 있는 막대기는 폴, 막대기의 역할은 그린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역할의 롤, 그 막대기 아래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은 홀, 그런 구멍에 두더지가 있을 수 있죠. 두더지는 몰, 골프의 유일한 기술은 정신력입니다. 유일한은 소울. 정신력이 흔들리지 않으면 단독 우승이 가능합니다. 단독의 소울. 5시간 걸으면 발바닥이 아프겠죠. 발바닥은 소울. 햇빛이 강하니 꼭 선크림 바르세요. 안 그럼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은 몰입니다. 두둥, 두둥. 영단어. 안녕하세요. 영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근 포즈를 이용하여 만들어 봤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분해됩니다. 어패류들이 이것을 먹고 우리는 그 어패류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신용카드 2장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북이가 이런 말을 하네요. 비닐이 발에 걸려서 수영하기 힘들어.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뉴스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린 공장들을 폭로합니다. 익스포즈의 뜻은 드러내다, 폭로하다입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플라스틱을 버린다는 가정을 하면 이제 곧 환경의 역습이 시작될 것입니다. 서포즈의 뜻은 가정하다, 추정하다, 추측하다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퍼포스의 뜻은 목적입니다. 환경단체와 플라스틱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컴포즈는 구성하다 뜻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서는 플라스틱을 없애자고 합니다. 디스포즈 오브는 무엇을 없애다입니다. 플라스틱 업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대합니다. 어포즈는 반대하다입니다. 다툼이 심해지자 정부 측에서 끼어듭니다. 인터포즈, 끼어들다, 덧붙이다의 뜻입니다. 정부 측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프로포즈는 제안하다 뜻입니다. 첫 번째는 공익광고 노래를 작곡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컴포즈의 이번 뜻은 작곡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법률과 세금을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임포즈는 도입하다, 시행하다의 뜻입니다. 법률의 내용은 플라스틱 용기를 쓸 경우 보증금 1,000원을 추가로 받겠다고 합니다. 뒷받짓은 보증금, 착수금, 예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수거함을 여러 곳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넣으면 보증금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디스포즈의 이번 뜻은 배치하다입니다. 혹시 고의로 일부러 무단 투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물어봅니다. purposely는 고의로, 일부러의 뜻입니다. 무단 투기 벌금은 3만 원인데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1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impose의 이번 뜻은 부과하다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다의 expose. 이런 속도라면 환경의 역습이 생길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추측하다, 가정하다의 suppose.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목적의 purpose. 환경단체와 플라스틱 업체들로 구성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구성하다의 compose. 환경단체는 플라스틱 사용을 없애자 합니다. 없애다의 dispose of. 플라스틱 업체들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다의 oppose. 다툼이 커지자 정부 측에서 끼어듭니다. 끼어들다의 interpose. 정부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의 propose. 사람들의 재활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익 노래를 작곡한다 합니다. 작곡하다의 compose. 또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해서 시행한다 합니다. 도입하다, 시행하다의 impose. 내용은 플라스틱 용기를 쓸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디파짓.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거함을 여러 곳에 배치한다 합니다. 배치하다의 dispose. 고의로 버리는 사람에게는 1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고의로는 purposely, 부과하다는 impose입니다. 지금까지 영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두둥, 두둥. 영단어! 안녕하세요. 영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은 CV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conceive의 뜻은 임신하다, 아이를 가지다입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여기고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형태는 perceive A as B, 뜻은 A를 B로 여기다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의 생김새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뭔가 자기와 다름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perceive의 또 다른 뜻은 감지하다, 인지하다, 눈치채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receive의 뜻은 받다입니다.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상처를 심하게 입었다고 합니다. receive의 또 다른 뜻은 상처를 입다, 고통을 받다입니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아들은 B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요. 아빠는 A형인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conceive의 또 다른 뜻은 생각하다, 무엇을 마음에 품다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내는 남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deceive의 뜻은 속이다입니다. 전체 단어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다, 아이를 가지다의 conceive.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잘 키웁니다. perceive A as B, A를 B로 여기다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생김새가 다르다는 걸 감지합니다. 감지하다, 눈치채다의 perceive. 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받다의 receive.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다의 receive.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보니 아이는 B형, 자신은 A형입니다. 뭔가 확실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생각하다, 마음에 품다의 conceive.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아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는 속이고 있었습니다. 속이다는 deceive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였습니다. 두둥, 두둥. 영단어! 안녕하세요. 영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레이로 끝나는 단어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색은 그레이색입니다. 친구한테 알려주실 때 그레이색이야 하시면 됩니다. 욕 아닙니다. 그레이의 뜻은 회색, 쥐색입니다. 회색의 가오리가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다들 아시죠? 병원에서 뼈 사진 찍는데 사용되는 광선입니다. 이번 레이 뜻은 가오리입니다. 가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게 보기 좋게 배열해서 다닙니다. 어레이의 뜻은 무리, 배열하다입니다. 외우실 때 발음을 참조하셔서 이리 어레이 하시면 더 잘 외워지실 겁니다.
한 가오리가 무리를 배반합니다. betray 뜻은 배신하다, 배반하다입니다. 한참을 헤엄치다 보니 제 위치를 벗어납니다.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stray 뜻은 제 위치를 벗어나다, 길을 잃은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 배가 고파집니다. 앞에 먹이를 발견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 의심하지 않고 잡아먹습니다. prey의 뜻은 명사로는 먹이, 동사로는 잡아먹다입니다. 스펠링이 다음 단어와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낚시꾼에 잡힌 가오리는 수족관에 갇혀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빕니다. pray의 뜻은 기도하다, 빌다입니다. 다음날 결국 쟁반 위에 가오리찜으로 나갑니다. 트레이의 뜻은 쟁반입니다. 이 지역은 가오리찜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가오리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포트레이의 뜻은 그리다, 묘사하다입니다. 전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회색의 가오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회색은 그레이, 가오리는 레이입니다. 배열을 이루면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어레이의 뜻은 배열하다, 무리입니다. 한 가오리가 무리를 배신합니다. betray 뜻은 배신하다, 배반하다입니다. 제 위치에서 벗어난 가오리는 길을 잃습니다. stray 뜻은 제 위치에서 벗어나다, 길을 잃은입니다. 배가 고파진 가오리는 먹이를 발견하고 의심 없이 잡아먹습니다. prey의 뜻은 먹이, 잡아먹다입니다. 낚시에 걸린 가오리는 수족관에 갇혀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요. prey의 뜻은 기도하다입니다. 다음날 쟁반 위에 가오리찜으로 나갑니다. 트레이의 뜻은 쟁반입니다. 이 지역은 가오리찜으로 유명해집니다. 항구에 가오리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포트레이 뜻은 그리다, 묘사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단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였습니다. 두둥, 두둥, 영단어. 안녕하세요. 영단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근 프레스를 이용하여 만들어 봤습니다. 프레스의 기본 뜻은 누르다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랩을 좋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랩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압박, 억압, 탄압합니다. 안 그럼 외출 금지, 용돈도 없어 라고 합니다. 어프레스의 뜻은 압박하다, 탄압하다, 억압하다입니다. 랩을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억누르고 용단어 공부를 해봅니다. 물론 단어는 잘 외워지긴 합니다. 서프레스의 뜻은 참다, 억누르다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우울해합니다. 디프레스의 뜻은 우울하게 만들다입니다. 이러한 못마땅한 상황에 생각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가사로 만듭니다. 컴프레스의 뜻은 압축하다, 요약하다입니다. 컨테스트에 나가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많이 창피합니다. 익스프레스의 뜻은 표현하다입니다. 이 랩은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 감동을 줍니다. 임프레스의 뜻은 깊은 인상을 주다, 감동을 주다입니다. 신문과 잡지 같은 언론들에서 이 랩을 보도하고 평가합니다. 프레스의 뜻은 신문, 잡지, 언론, 평가, 보도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정책에 반대되는 내용이라 발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프레스의 이번 뜻은 금지하다, 금하다입니다.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정부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학생들을 진압합니다. 서프레스의 이번 뜻은 진압하다입니다. 전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노래를 못하게 압박합니다. 어프레스. 랩을 하고 싶지만 참고 억누르고 공부를 해봅니다. 서프레스. 하지만 하고 싶은 걸 못하자 우울해집니다.
디프레스. 자기의 현실과 생각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가사로 만들어 봅니다. 컴프레스. 경연대회에 나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익스프레스. 노래는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임프레스. 신문과 잡지 같은 언론들에서 이 노래를 보도하고 평가를 합니다. 프레스. 교육 정책에 반대되는 내용이라 앨범 판매를 금지합니다. 서프레스. 이에 데모하는 학생들을 경찰과 군대로 진압합니다. 서프레스. 지금까지 영단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였습니다. 두둥, 두둥. 영단어. 안녕하세요. 영단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EST로 끝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쪽에서 무역상인이 왔습니다. 웨스트의 뜻은 서쪽, 서쪽으로입니다. 먼저 호텔의 손님, 투숙객으로 체크인을 합니다. 게스트의 뜻은 손님, 투숙객입니다. 다음날 매장에 갑니다. 가장 최근에 최신의 조끼를 구경합니다. 레이티스트의 뜻은 최근에, 최신의 뜻입니다. 무엇이 제일 좋고 최고의 조끼인지 찾아봅니다. 베스트의 뜻은 제일 좋은, 최고의, 가장의 뜻입니다. 베스트의 뜻은 조끼입니다. 조끼를 시험해 봅니다. 테스트해 봅니다. 테스트의 뜻은 명사로는 시험, 실험, 동사의 뜻으로는 시험하다입니다. 큰 금액이 들어간 투자라 열정, 열의를 다해 검사합니다. 제스트의 뜻은 열정, 열의입니다. 테스트를 하던 중 가슴 부위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체스트의 뜻은 가슴, 흉부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궤, 상자의 뜻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옷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패스트의 뜻은 해충, 유해동물입니다. 해충은 가슴 주머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네스트의 뜻은 집, 새의 둥지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조끼를 구매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끼를 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테스트합니다. 레스트는 접속사이고 뜻은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도록의 뜻입니다. 구매하려는 조끼의 나머지들도 꼼꼼히 검사합니다. 레스트의 뜻은 나머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해집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합니다. 레스트의 이번 뜻은 휴식, 수면, 휴식을 취하다입니다. 전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서양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웨스트는 서쪽, 게스트는 손님, 투숙객입니다. 가장 최근에 조끼를 사러 왔습니다. 레이티스트는 가장 최근에, 최신의 뜻입니다. 그중 제일 좋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베스트는 제일 좋은입니다. 베스트는 조끼입니다. 그냥 살 수는 없죠. 시험을 해봅니다. 테스트는 시험, 실험하다입니다. 큰 투자를 하는 거라 열정, 열의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제스트는 열의, 열정입니다. 가슴 부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체스트는 가슴입니다. 발견한 건 옷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패스트는 해충입니다. 그 해충은 집, 둥지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네스트의 뜻은 집, 새의 둥지입니다. 그런 조끼를 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끼를 사지 않도록 나머지 조끼들도 열심히 검사합니다. 레스트의 뜻은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도록의 뜻입니다. 레스트의 뜻은 나머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피곤해집니다.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레스트의 이번 뜻은 휴식, 휴식을 취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영단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였습니다. 두둥, 두둥. 영단어. 안녕하세요. 영단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베스트가 들어간 단어들로 만들어 봤습니다. 서양 무역상인의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야기가 연결되니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양 무역상인은
조끼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베스트의 뜻은 조끼이고 인베스트의 뜻은 투자하다입니다. 투자를 했으니 수확을 해야죠. 하비스트의 뜻은 수확하다, 거둬들이다 뜻입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조사관, 수사관을 시켜 알아봅니다. 인베스티게이터의 뜻은 수사관, 조사관이고 인베스티게이트의 뜻은 수사하다, 조사하다의 뜻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해충이 모든 조끼를 갉아먹었고 그 흔적, 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의 돈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베스티지의 뜻은 흔적, 자취이고 부정문에서 쓰이면 아주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서양 무역상에는 옷을 벗습니다.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의미로 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끼들을 처분합니다. 불태워 없앱니다. 다이베스트의 뜻은 격식 있는 표현으로 옷을 벗다, 처분하다, 없애다의 뜻이 있습니다. 전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조끼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인베스트는 투자하다입니다. 투자를 했으면 수확을 해야겠죠. 하비스트의 뜻은 수확하다, 거둬들이다입니다. 수확이 안 되자 수사관을 시켜 조사합니다. 인베스티게이터의 뜻은 수사관이고 인베스티게이트는 수사하다, 조사하다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해충이 갉아먹은 자취 흔적이 있네요. 베스티지는 자취 흔적입니다. 책임을 지고 옷을 벗습니다. 모든 조끼를 처분합니다. 다이베스트의 뜻은 옷을 벗다, 처분하다, 없애다입니다. 두둥, 두둥. 영단어. 안녕하세요. 영단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2부로 끝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2부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떠올랐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많은 사람들을 대단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브의 뜻은 대단히 슬프게 만들다, 비통해 하다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지금도 우리는 그의 능력과 존재를 믿습니다. believe는 행동이나 말을 믿다는 표현이고 believe in은 능력과 존재를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를 드립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완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relieve의 뜻은 고통, 불쾌감을 줄이다, 완화하다, 안도하게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순간 우리는 멘탈이 나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후 나갔던 멘탈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회수합니다. retrieve의 뜻은 되찾아오다, 회수하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한 이유는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들어주시면서 그 목표를 해내시고 계십니다. achieve의 뜻은 무엇을 해내다, 성취하다, 달성하다입니다. 전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비통해했습니다. grieve.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우리는 그의 능력, 존재를 믿습니다. believe in. 우리는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를 드리고 슬픔을 반으로 줄입니다. relieve의 뜻은 완화하다, 안도하다, 덜어주다입니다. 힘들 때 나갔던 멘탈을 회수합니다. 되찾아옵니다. retrieve. 예수님이 돌아가신 목적은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적을 해내고 계십니다. achieve의 뜻은 해내다, 달성하다, 성취하다입니다.